안녕하세요. 88세 가정의학과 의사 김도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하지만 정작 우리 주변을 보면 100세까지 살더라도 건강하게 사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실감합니다. 제가 6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건강을 포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오늘은 세계 곳곳에서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혹시 블루존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블루존은 장수하는 분들이 유난히 많이 사는 지역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같은 곳들이 있지요. 이 지역들에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100세 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도 고혈압, 당뇨, 치매 같은 질병은 드물고 대부분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로서 가장 흥미롭게 본 것은 이분들이 어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매일의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블루존 연구의 선구자인 댄 뷰트너에 따르면 사람의 수명은 약 80%가 생활 방식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유전적 요소는 단지 20에서 30%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럼 어떤 습관들이었을까요? 첫째는 걷기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분들은 매일매일 걷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밭을 하러 나가거나 시장에 다녀오거나 정원을 가꾸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입니다. 하루 7,000보에서 많게는 10,000보까지 걸으시는 분들도 있고 90세가 넘어서도 산책을 거르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환자 중 92세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도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습관만큼은 60년 넘게 지켜오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걷는 것이 내 인생의 비결이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할아버지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시고 약 한 알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소식, 즉 많이 먹지 않는 습관입니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하라 하치 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80% 찼을 때 멈춘다는 뜻입니다. 이 습관은 위장에 부담을 덜 주고 몸속 염증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장수 어르신들은 밥그릇이 작고 반찬도 간단하지만 정갈합니다. 과식을 하지 않으니 혈압도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제 아내도 이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고픔을 참기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적응했고 지금은 오히려 과식하면 불편함을 느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종종 적게 먹으니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더 잘 온다고 말합니다. 셋째는 식물성 중심 식단입니다. 콩, 채소, 해조류, 견과류 같은 음식이 식탁에 자주 오릅니다. 고기는 드시긴 하지만 양이 적고 대부분 생선이나 닭처럼 기름기가 적은 단백질을 선택합니다. 이 식습관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도 탁월합니다. 특히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에서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매일 섭취하는 문화가 있고 그 결과 심장병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85세 김 할머니는 평생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고기는 명절에만 조금씩 먹었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검진 결과 할머니의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0살이나 젊게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채소를 많이 먹으면
몸이 가볍고 마음도 편안해져요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넷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혼자 밥을 먹거나 외롭게 지내는 경우가 드물어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 차를 마시거나 마을 행사에 참여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유대감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치매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뇌 기능은 외로울수록 빨리 약해지니까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은퇴 후 우울증을 겪었지만 동네 합창단에 가입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친구는 함께 노래하면 마음이 젊어지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다섯째는 삶의 목적, 다시 말해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는 마음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이키가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분은 손주 도시락을 매일 싸주시고 또 어떤 분은 마당에 화초에 물을 주는 일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해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마음이 하루를 활기차게 하고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댄 뷰트너의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 환자 중 90세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봉사를 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하루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봉사가 할아버지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5가지 습관, 실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집 근처를 15분 정도만 걸어보세요. 시장을 직접 다녀오시는 것도 좋고요. 가능한 한 움직이는 생활을 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노인들 중 많은 분들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적인 운동, 특히 걷기는 이러한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한국 노인들은 건강 증진 행동과 성공적인 노화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즉, 꾸준히 운동하는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식사는 조금만 덜 드셔보세요. 밥그릇을 작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반찬은 나물, 두부, 잡곡밥처럼 소화 잘 되는 식물성 음식 위주로 준비해 보세요. 블루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식사합니다. 하루에 7가지 이상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조기 사망 위험이 42%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음식 중에서도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이런 전통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친구에게 전화해 보시고 근처 노인정이나 교회 모임에 나가보세요. 사람들과의 대화는 건강에 가장 좋은 약입니다. 블루존 지역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유대감이 매우 강합니다. 어르신들은 존경받고 가족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런 사회적 연결은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83세 이 할머니는 코로나19 이후 우울증을 겪으셨습니다. 집에만 계시다 보니 점점 기운이 없어지고 식욕도 떨어졌지요. 그러다 동네 복지관의 노래교실에 참여하기 시작하셨는데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할머니는 사람들과 만나 웃고 이야기하니 약이 필요 없어졌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정해보세요. 화분에 물 주기, 오래된 사진 정리하기,
손주 간식 준비하기. 뭐든 좋습니다. 나에게도 쓸모 있는 일이 있다는 생각이 곧 건강입니다. 블루존 지역의 사람들은 모두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활력을 줍니다. 제 환자 중 88세 최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을 일과로 삼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하루가 행복해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습관이 할머니의 삶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장수는 유전보다 습관이라는 말,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오랜 진료 생활을 하면서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결코 어려운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지만 좋은 습관들이 모여 오늘의 건강을 만들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100세의 삶이 됩니다. 블루존 연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장수의 비결이 특별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며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 환자 중 76세 김 할아버지는 3년 전 심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 블루존의 생활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가 흘러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만 바꿔보세요. 오늘 15분만 걸어도 내일은 달라집니다. 제가 8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 덕분입니다. 저는 60년 전부터 매일 아침 걷기를 실천해왔고 식사량도 적절히 조절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생각으로 매일을 시작합니다. 그 일이 바로 여러분과 이렇게 건강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블루존 지역 사람들의 식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모라 불리는 고구마를 주식으로 삼습니다. 흰 쌀밥보다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구마는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한 고야라는 쓴 오이를 자주 먹는데 이것은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통밀빵과 페코리노 치즈를 즐겨 먹습니다. 이 치즈는 양저주로 만들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적포도주를 적당량 마시는데 이것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카리아 사람들은 하루에 여러 종류의 야생 허브차를 마십니다. 이 허브들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유를 듬뿍 사용하는데 이것은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니코야 사람들은 갈로 핀토라는 콩과 쌀을 섞은 음식을 매일 먹습니다.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신선한 과일을 많이 먹는데 특히 열대 과일에 함유된 비타민과 미네랄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로마린다 사람들은 견과류를 매일 한 줌씩 먹습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물을 많이 마시고 육류 대신 콩류를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삼습니다. 이런 식습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연식이라는 점입니다. 가공식품이나 정제된 음식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선호하고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전통 식단이 있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여주고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같은 나물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요오드와 칼슘이 풍부해 갑상선 건강과 뼈 건강에 좋습니다. 제 환자 중 89세 이 할머니는 평생 전통 한식을 고수하셨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에 된장국, 점심에는 계절 나물과 생선, 저녁에는 가볍게 죽이나 수프를 드셨지요. 할머니는 내가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산 비결은 우리 음식 덕분이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제 블루존 지역 사람들의 운동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운동이라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는 활동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노인들은 바닥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하루에 수십 번 반복합니다. 이것이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르데냐 목동들은 험한 지형을 오르내리며 양을 돌봅니다. 이런 활동이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하체 근력을 발달시킵니다. 이카리아 사람들은 언덕이 많은 지형에서 걷기를 일상화하고 정원 가꾸기를 즐깁니다. 니코야 사람들은 농사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운동량을 채웁니다. 로마린다 사람들은 일주일에 여러 번 가벼운 하이킹을 즐기고 집 주변 정원 가꾸기를 통해 활동량을 유지합니다. 이런 활동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무리하게 힘든 운동이 아니라 평생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들이라는 점이지요. 또한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감도 함께 가져다 줍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활동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버스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오기, 집안 청소를 꼼꼼히 하기, 작은 텃밭 가꾸기 등이 좋은 예입니다. 제 환자 중 82세 박 할아버지는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등을 기르십니다. 할아버지는 식물을 돌보는 것이 내 건강도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잎을 살피고 수확하는 과정이 자연스러운 운동이 되고 정신적 만족감도 준다고 하십니다. 이제 블루존 지역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키나와에는 모아이라는 평생 지속되는 사회적 서포트 그룹이 있습니다. 5에서 6명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강한 사회적 유대감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르데냐에서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돌보고 젊은 세대는 노인들을 공경합니다. 이런 세대 간 교류가 노인들에게 삶의 의미와 소속감을 줍니다. 이카리아 사람들은 매일 오후에 친구들과 모여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니코야 사람들은 플랜데 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가족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입니다. 로마린다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통해 강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합니다. 주말 예배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합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속감과 목적의식입니다. 자신이 어딘가에 속해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종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봉사활동 시작하기, 취미 동호회에 가입하기 등이 좋은 방법입니다. 제 환자 중 80세 김 할머니는 10년 전 남편을 여의고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동네 합창단에 가입하셨는데 이것이 할머니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합창단 친구들이 내
두 번째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는 매주 연습 날이 기다려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8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를 보고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특별한 유전자나 행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작은 습관들을 60년 넘게 꾸준히 실천해 왔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도 85세인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30분씩 걷고 식사는 소식하며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평소보다 한 숟가락 덜 드셔보세요. 매일 아침 10분만 일찍 일어나 집 주변을 걸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선택,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장수 노인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건강 비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해지는 비법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60년 의사 경험에서 나온 진짜 건강 비법을 계속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의 기쁨을 다음 영상에서 함께 나눠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